안녕하세요. 전,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근무하고 있는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조이라고 하고요. 올해 학습연구년대 정책연구공과에 참여하면서 18세 선거권 도입에 따른 선거교육 방향 연구를 진행했던 점을 잠시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그동안 교실에서 만났던 아이들이 고등학생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주제를 처음에 받았을 때 굉장히 망설였었는데요. 연구를 진행하면서 교육의 문제가 비단 교육만의 문제가 아니었던 것처럼 선거 교육이 단지 지금 고등학생 선거만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총체적인 변화를 위해서 관심과 또 다양한 관점이 필요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연구에 조금 더 의미를 두고 참여하게 되었고, 많이 부족하나마 이 자리에 나오게 된 이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발표에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안내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연구의 내용은 인천광역시 교육청 정책연구소 2020년도 현장연구 보고서에 학습연구 선제 교사 2인과 공동연구원, 책임연구원들의 공동 저작물이고요. 저희가 아직 공식 발표 전이라서 교육정책연구소와 공동연구자의 양해를 구하고 보고서의 일부를 발췌해서 정리했습니다. 공동 연구자 중에서 이제 미리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는 것에 대해서 불편하다는 의견을 주신 분이 계셔서 그 동의한 부분에 대해서만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발표 내용은 정책 연구 내용에서 포함된 부분이지만 이제 보고서가 워낙 내용이 방대하고 많다 보니까 초점화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부 개인 의견도 포함되었고 이 점은 전체 공동 연구진의 생각과 방향이 다를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 점도 미리 공동 연구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이제 합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네, 오늘 발표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의 필요성을 먼저 보시면요. 18세 선거 도입 이후에 첫 선거를 치렀는데 사실 그간 학교 교육에서 직접적으로 선거를 다룬 교육이 많지 않았고 또 준비도 많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선거권이 주어졌고 코로나 팬데믹이 더해졌습니다. 준비할 기간도 짧았고 그나마 준비도 코로나19의 팬데믹 상황에서 유명무실해지게 되어서 사실은 여기저기에서 선거권은 주어졌지만 교육은 없었다라는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 아쉬웠던 것은 중앙선관위에서 모의선거를 공식적으로 공직선거법 80조 선거 영향을 주는 행위로 규정해서 다뤄볼 수 있는 그런 기회조차도 없었던 것이 되게 아쉬운 지점이 있습니다. 저희 연구의 목적은요. 선거를 경험한 학생들과 선거 교육에 관한 교사들의 경험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우리 선거 교육의 실태를 파악하고 선거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데 있습니다. 저희 연구 대상은요. 학생과 학생의 선거 경험, 그리고 선거 교육의 경험, 그리고 교사의 선거 교육의 경험, 그리고 다양한 문헌 연구를 토대로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저희가 연구를 진행하면서 이제 연구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해석하실 때 유의하실 점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연구의 한계를 잠깐 알려드리자면요. 저희 설문 대상자가 학생들이 인구 구성의 비율에 따라서 일반고, 특성화고, 특목고 학생들이 참여하였고 교사들도 참여하였는데요. 저희가 18세 학생들 중에서 유권자 학생들의 비율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가지고 그 점이 좀 아쉬웠어요. 그래서 21대 총선 연령대 투표율의 현황을 보면 전체적으로 18세, 19세가 높잖아요. 만 18세가 67.4%인데 이 만 18세가 전체가 고3 학생들이 아니라 여기에는 대학교 1학년 학생들도 일부 포함되어 있고 또 늦게 학교를 간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도 포함될 수 있고요. 그리고 특수교육 학생 대상자, 방통고등학교 학생 대상자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연구 대상으로 삼았던 것은 현재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었습니다. 전국 투표율은 참고적으로 이렇게 올려드렸습니다. 연구 방식은 좀 약간 한계가 있었는데요.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학교가 오랫동안 문을 열지 못해서
설문을 직후에 실시하지 못했고 등교 수업 이후에 설문을 실시하였다는 거. 그리고 면담 조사 시점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향상돼서 학생 면담자 수가 교사에 비해서 좀 적었다는 거. 그리고 또 아쉬웠던 점은 뭐였냐면 학생 면담자나 교사 면담자의 수를 정하는 것도 어려웠지만 면담을 할 때 저희 학생이 그냥 온전한 시민으로서 생각되는 것이 아니라 유예된 시민이라든지 입시생으로 생각되어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선거교육, 저희가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그런 강조 때문에 학교 내 정치적 대화가 굉장히 금기시되는 것. 그리고 그래서 선거교육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 등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 연구 방법은요. 설문조사, 심층면담, 문헌연구로 진행되었습니다. 저희가 조금 연구 결과를 자세하게 다루지는 못하겠지만 교사에서 다른 지역과 조금 다른 것은 일반 교사들을 모두 포함한 것이 아니라 저희는 이제 인문 과목 담당, 국어, 윤리, 그리고 사회과 교사를 중심으로 했고요. 학생의 담당 경험이 있는 교사, 그리고 담임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했었기 때문에 저희 전체적으로 설문조사를 했을 때 교사들의 인식이 조금 다른 시도에 비해서 높게 나왔던 거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몇 가지만 그냥 발췌를 했어요. 발췌해온 것은 그냥 선거 교재 분석한 부분과 모의선거 관련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연구 결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선거 교재를 선관위, 인천, 경기, 서울 이렇게 분석을 해보았는데요. 선관위는 대한민국 유권자가 되다, 인천과 서울은 그 선거 교육을 위해서 만든 학습지 형태의 자료, 인천은 한 2차시 정도의 자료, 서울은 한 8차시 정도의 자료가 있었고요. 경기도는 유일하게 교과서 형태로 민주시민교육 형태의 교과서 형태가 있었고요. 그 중에서 선거 부문을 발췌해서 분석해봤습니다. 내용은 전반적으로 어떻게 투표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참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주가 되고 있었고요. 주로 이제 그 시민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바라봤을 때 유권자, 선관위 인천은 이제 유권자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었어요. 유권자는 투표에 참여하는 시민이고요. 그리고 서울의 경우에는 주권자로, 그러니까 참여하는 시민으로서, 경기도도 약간 그러니까 주권자랑 참여하는 시민이랑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주권자는 그 삶의 주인이 되면서 조금 더 유권자 개념을 포함하면서 조금 더 넓은 개념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선관위와 인천, 서울, 경기의 그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주로 이제 지식 정보에 관한 내용들이 많이 담고 있었고요. 인천은 토의가 있었고 서울은 토의 토론 내용이 다소 있었고 경기도도 토의 토론 내용이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지식 정보의 양이 압도적으로 많았고요.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토의나 토의 토론 부분들은 조금 부족한 면이 있었고 토의 토론도 한쪽이나 두 쪽 정도로 얘가 모두 요약돼 있고 학생들의 생각들을 이끌어내고 참여를 하기보다는 이미 정답이 다 있는 듯한 그런 자료를 제시한 곳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선거에 참여를 굉장히 강조했어요. 선거에 참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했고 학생들이 실제적으로 선거를 참여하되 어떻게 참여하는가에 대해서는 그 개념적인 설명이 중심이 되어 있었고 직접적으로 학생들이 다룰 수 있는 것들은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고요. 서울 자료 같은 경우에는 주권자 의식을 헌법적으로 좀 비추는 게 있었고 그다음에 국회의원 후보의 공약을 현재 말고 이전 것을 분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었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주제 토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점들은 의미 있었고요. 인천 같은 경우에는 폭넓게 교수학습 유의사항에서 공약 자료든지 모의선거, 공약 분석 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었고요. 중앙선관위에도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있는데 거기에 자료의 활용을 안내하는 것이 유일하게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의선거 부분을 잠시 안내를 드리자면요. 핀란드, 스웨덴, 캐나다, 독일의 모의선거를 저희가 조사를 하였는데 명칭도 다양하고 그리고 대상도 되게 다양했습니다.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18세 이하의 청소년들이었고
독일은 더 폭넓게 어린이와 청소년들이어서 독일의 경우에는 유아들, 5살, 6살 먹는 어린이들도 모의선거에 참여하여서 아주 어린 나이부터 모의선거에 참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모의선거의 운영 주체는 주로 이제 시민단체에서 주관하고 참여 여부는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되고 있었습니다.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1960년대부터 시작되었고 95년에 확대되었고 스웨덴은 2002년에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처음 실시되었고 점차 확대되고 있고 이 네 나라의 특징들은 시민단체에서 주관하고 참여 여부는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정부의 지원을 받고 이렇게 점차 확장되는 방향으로 이제 발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운영 방법은 주요 선거일과 병행해서 실제 선거와 같은 방식으로 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학생들의 선거 결과를 일단 오픈하지 않고 본 선거가 끝나면 학생들의 개표 결과를 발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어른들의 그 선거가 끝나면 학생들의 선거 결과를 미리 발표하면서 마치 축제와 같은 분위기를 연출한다고도 합니다. 네, 이것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저희가 이제 몇 가지 연구 결과가 있었는데요. 이걸 중심으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저희가 연구 결과가 몇 가지 키워드를 한번 내봤습니다. 선거권은 주어졌지만 학교에서의 교육은 없었다. 이제 코로나 팬데믹도 물론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그동안 우리가 학교에서의 선거 교육이 얼마나 준비되었는가에 대해서는 고민할 지점이 많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 설문조사에서 선거에 대해서 얼마나 누구랑 자주 이야기를 하였는가라고 이야기했을 때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선거에 관련한 대화 빈도가 전반적으로 낮은 걸로 나왔고요. 그나마 상대적으로 높았던 것은 부모님, 친구, 이제 SNS 친구 등의 순서대로 나왔는데 가장 낮았던 것은 학교에서의 대화였던 걸로. 이거는 코로나 상황이어서 그 당시 학교에 가지 않았던 거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만약에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아니었어도 결과가 달라졌을까라는 질문을 한다면 사실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학생과 교사의 설문 결과에서 인식과 실천의 간극이 뚜렷하게 보였어요. 학생들은 타인의 감정에 대해서 잘 공감하는가라고 생각했을 때 굉장히 공감을 잘한다. 자기에 대한 이해도 높았고 그다음에 정치에 참여하려는 의식이 높은가라고 물었을 때 의식이 높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실제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가라고 물었을 때 실제 표현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높았거든요. 그래서 교사도 마찬가지로 수업의 변화에 있어서 쟁점 중심의 수업이 필요하다. 현안을 다루는 수업이 필요하다. 그리고 선거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인식은 높았지만 실제 수업에서 이것을 실천하고 있는가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사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이제 그것이 실제로 변화의 모습으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노력이 더 중요하겠다라는 이제 의미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학생들 면담 과정에서 저희가 이야기를 한 것이었는데 다양한 참여 경험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설문조사에서도 저희가 학생들에게 주관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고 서술형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부족하게 5명밖에 되지 않았지만 아이들과의 심층 면담을 통해서 학생들이 학생회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많았었거든요. 그 학생들이 학생은 초등학교 때부터 열심히 그렇게 학생회 활동을 열심히 했었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그 학생들 중에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도 있었고 일반 고등학교 학생도 있었고 특수 목적고 과학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도 있었는데 다 공통적으로 초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적극적이지는 않았다. 하지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어떤 계기에 있어서 참여하는 기쁨을 느꼈고 내가 참여를 했을 때 어떤 작은 성공 경험이 주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학생회 활동을 열심히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학생회 활동이 어렵지 않았는가라고 이야기했을 때 힘들기는 했지만 그렇게 자기들이 쌓아가는 성공 경험이 주는 변화에 되게 뿌듯하게 느꼈었고 그럼 이러한 활동들이 나중에 사회에 나갔을 때
사회 참여 활동이나 정치 참여 활동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라는 질문을 하였을 때 학생들이 굉장히 큰 영향을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교육과정과 수업의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저희가 이제 도출을 하였는데요. 첫 번째로는 저희가 교육과정을 분석하다 보니까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일반 사회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정치와 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일반 사회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모든 학생들이 배우는 거지만 정치와 법은 선택하는 과목이더라고요. 근데 그 정치와 법이 좀 학생들이 어렵게 여기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선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요. 전체적으로 선택하는 학생들이 10%뭐 왔다 갔다 하는 정도로 이제 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본격적으로 선거의 내용에 대해서 다루는 내용들은 그 정치와 법에 있는데 그것을 선택하는 학생들은 없고 일반 사회에서는 그 선거 관련 단원 자체가 없어서 사회과 선생님들 면담을 통해서 이제 이런 교육과정 분석과 면담을 통해서 일반 사회에서의 선거 단원의 도입이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또 학생 면담에서 줬던 시사점이 있었는데 수업이 단순히 지식을 배우는 것만이 아니라 학생들의 삶의 관점이나 태도를 바꾸는데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여럿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국어 시간에, 사회 시간에, 고등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선생님들께서 사회를 바라보는 그런 안목을 가지고 학생들과 서로 배울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사회 시간에 우리 사회에서 바꿔야 될 것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학생들이 모둠 수업을 이렇게 했대요. 다 주제 발표를 하였는데 자기가 발표하는 과정에서도 많이 배웠지만 친구들이 발표하고 서로 왔다 갔다 토의 토론하는 과정에서 자기는 굉장히 많은 안목이 변화가 있었다. 그 수업을 통해서 많이 성장하는 것을 느꼈다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었고 학교가 다른 학생들이었는데도 그것을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학생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분명히 수업이 학생들의 성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학생이 주인되고 그리고 배움의 주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의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선거 교육의 방향으로 기존의 유권자 중심이 아니라 주권자 중심으로서 선거에 참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정치적 판단력을 기르고 또 다양한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향으로서의 선거 교육이 필요하겠다라고 이제 결론하고 있고요. 그를 위해서 가장 아쉬워했던 것들이 학생들이 자기는 선거제가 뭔지도 모르고 갔다. 선거 공약은 뭔지도 모르고 당만 보고 찍었다라고 하는 친구들도 설문조사 서술형 문항에 굉장히 많이 써 있었거든요. 그래서 모의선거 등 직접적인 선거 교육이 확대돼야 되겠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그 후보자와 공약을 다루고 분석하고 토의하고 토론할 수 있는 경험이 필요하겠다라는 그런 것 필요를 느꼈고 교육과정 개정, 선거단원의 도입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타 교과에서도 말만 있는 선거 교육이 아니라 되어가는 직접적인 선거 교육을 위해서는 방향 설정도 중요하겠다라는 것을 저희가 이제 주력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다양한 참여 활동을 위해서는 학생 자치 활동, 다른 연구에서도 공통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게 정말 중요하겠다. 사실 이러기 위해서는 학교가 민주적으로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지역사회, 정당 활동, 그리고 피선거자로 참여하는 그런 활동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가 설문조사를 보면요. 선거에서 가장 무엇이 중요한가라고 물었을 때 학생들, 선생님들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선거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압도적으로 높아요. 그 다음에 학교 참여, 지역 참여, 그 다음에 정치활동 참여를 이렇게 층위가 나눠져서 퍼센트가 확 줄어들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선거는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선거에 뽑은 사람들을 시민들이 감시하고 또 재투표를 통해서 또 통제하는 과정,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학생들이 정책을 만들어가는 과정, 그리고 피선거자로 참여하는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금 더 참여를 중심으로 한 선거 교육의 방향으로 진행되어야겠다라는 것이 저희 이제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그냥 이제 이미 모의 선거 관련으로는 많은 이야기들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아쉽게도 중앙선관위에서 이것을 법을 어길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해석하는 바람에 이것이 논외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상하게 면담을 하는데 선생님들 사이에서 모의선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더라고요. 별로. 학생들 사이에서는 모의선거 얘기가 간간히 나왔어요. 모의선거가 있어야 되지 않아요? 뭐 있어야 되지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선생님들 면담에서는 모의선거 이야기가 처음에 나오지 않아서 혹시 모의선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제가 여쭤봤는데 모의선거는 첫 번째로는 제가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렵네요. 이렇게 말씀하셨고 두 번째로는 중앙선관위에서 그거 불법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라고 했기 때문에 이미 이제 공직선거법 때문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이제 판단하였다고 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불법이라고 프레임이 씌워져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 사이에서는 논의 외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법률적으로도 참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다행인 것은 이렇게 모의선거 관련해서 아직은 갈 길이 멀지만 학교에서 모의선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발의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저희가 선거 이 연구를 통해서 유권자뿐만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주권자로서의 선거 교육 방향이 필요하고 투표에 참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의 삶과 그리고 우리 사회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는 방향으로서의 선거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모두 다 동의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참여할 수 있도록 직접적인 선거 교육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를 위해서 교육과정 개정이라든지 수업 방법의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선거교육 관련 연구를 하면서 특히 정치적 판단력 부분은 중학교 수준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으로 이제 나오고 있어요. 교과 영역에서 주권자 교육으로서 시민교육으로서 이제 실시해야 하며 이를 반영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고등학교뿐만이 아니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 학년기의 학생들이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과정을 개정하고 수업 방향을 전환하고 그리고 학생자치 활동을 지원해 가는 것들이 이제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여기 담아온 내용은 저희 연구 내용의 극히 일부분입니다. 2020년 12월 16일에 인천교육청 정책연구소 연구 발표가 있을 예정인데요. 여기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